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제 새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제안과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고 이야기를 즐겼습니다. 비행기가 피렌체로 하강할 때 가슴이 설렜던 이야기를 즐겼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고전처럼 올리브숲과 포도밭이 조각조각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그림 나는 이메일에 열중하고 있는 마크에게 돌아서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거의 다 왔다. 나는 내 흥분이 그에게 전해지길 바라면서 속삭였다. 그는 여전히 휴대폰에 고정된 눈을 잠시 미소 지었다. 기다릴 수 없어 그는 빈말을 중얼거렸다. 감격의 이번 이탈리아 여행은 우리의 두 번째 신혼여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12년간의 결혼 생활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마크의 사업 성장으로 인해 우리에게 여지가 거의 남지 않았고, 우리가 토스카나의 롤링을 운전하면서 나는 우리가 서로의 세계였던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 빌라의 언덕 나는 그 풍경에 매료되었습니다. 하늘 아래는 생생한 녹색과 금빛의 테피스트리였습니다. 너무 파랗고 초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마크는 통화 중이었습니다. 긴급한 목소리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고 뒤로 몸을 기울여 바깥의 아름다움이 그의 공허함을 채우도록 했습니다. 찬티에 있는 우리 빌라는 꿈 같았습니다. 포도나무 줄로 둘러싸인 고대 석조 집은 아름답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의 로맨스에 얽혀 숨을 쉬었습니다. 마크는 이메일을 스캔하면서 눈으로 동의하며 투덜댔습니다. 이걸 가져가야 한다고 그가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포도원을 헤매며 혼자 탐험하는 첫날을 보냈습니다. 태양은 내 피부를 따뜻하게 어루만졌습니다. 공기는 흙과 격자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포도원 주인인 마티오를 만났습니다. 그의 눈은 생명으로 빛났고 와인 제조에 대한 그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나에게 포도에서 유리잔까지 와인의 여정을 생생한 그림으로 그리는 자신의 말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마오의 회사에서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스릴을 느끼며 모든 단어에 매달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마크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소피였습니다. 자신만의 욕망과 꿈을 가진 여성 포도원 방문과 마크와의 외로운 저녁 식사 속에서 흐릿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로마에서의 마지막 밤, 내 비밀 사건의 무게가 마크를 질식시켰고 나는 호텔방에 앉아 무언의 말들로 짙은 공기 속에 내 안의 죄책감이 극에 달했고 수문이 열렸습니다. 마크 떨리는 눈짓인 먼 나를 만나 나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빛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의 눈의 고통은 육체적인 타격이었다. 우리 관계의 연약한 외관, 우리의 여행은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아닌 마음으로 끝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나는 이탈리아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이 한때 사랑과 신뢰의 안식처였던 우리 결혼 생활이 배신의 쓴맛으로 영원히 오염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폐허는 마음의 섬세한 본성을 일깨워줍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고요했다. 얼음 틈 마크 부상을 입고 철수 앞 좌석을 멍하니 바라보다 나는 죄책감과 혼란의 폭풍에 휩싸였다. 첫 주에 내가 그에게 우리에게 행한 일에 내 마음이 어색한 상친목과 대화에 대한 미성숙한 시도가 흐려졌습니다. 마없는 일에 몰두했고 나는 이탈리아와 마티오의 잊혀지지 않는 추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집안의 침묵이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마억과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좌절 나도 알았어. 미안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변하지 않아. 소피는 정말 그 사람이 없어서 질문이 찔렸어. 너뿐만이 아니었어. 마크 나는 계속 일하는 너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느낌을 받았어. 마티오 그는 단지 나를 다시 보게 만들었을 뿐이야. 마크의 그를 사랑했나요? 그 질문이 파도처럼 나를 덮쳤습니다. 아니,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탈출이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던 실수, 침묵, 우리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생각과 후회로 공기가 두꺼웠어요. 간극을 메우기 위해 살짝 손을 뻗었지만 두려움이 나를 방해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회피와 잠정적 상호작용의 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에서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결혼의 파편들 주위를 살금살금 걸어 다니던 중 어느 늦은 오후, 나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마크는 일찍 집에 왔고 평소에 침착한 태도는 날카롭고 연약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친밀감이 내 몸에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소피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에 대해 그는 낮은 목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워요. 나는 내가 결석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우리를 위해 이것을 위해 싸우고 싶습니다. 그의 말이 내 안에 무언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잔해 속에서 희망의 깜박임 나는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우리의 눈은 공유된 고통과 그리움의 순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것을 원합니다. 마억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지 내 목소리는 불확실함으로 가벼워진 속삭임이었습니다. 그가 내 손에 닿았을 때 그의 손길은 나를 통해 친숙함과 그리움의 파도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품는다는 생각에 대해 상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낯선 사람은 두려웠지만 대화는 영원히 서로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침대에 누워 몇 마일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대화는 고통스러운 인정에서 미래에 대한 잠정적인 계획으로 표류하면서 조심스러운 희망의 느낌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류의 욕망이 있었고 우리를 찾고 싶어하는 열정을 일깨워주는 마크가 나에게 손을 돌려 손을 스치고 있었다. 내가 보고 싶었어. 소피 그는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가득 담겨 있다고 말했다. 공기는 죄책감과 그리움과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를 하나로 묶었던 사랑의 깜박임 입술에 기대어 만난 키스는 후회와 그리움이 섞인 씁쓸하고 달콤한 키스였습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 우리 상황의 현실은 우리가 갈 길이 불확실한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길은 배신과 상처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순간 희망처럼 느껴지는 무언가의 희미한 빛이 있었습니다. 부서진 꿈의 폐허 위에 재건할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려는 결정 상담은 미지의 영역에 들어서는 것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어색했습니다. 말의 춤과 조심스러운 시선, 우리는 플러시 천초파에 앉았습니다. 우리 몸은 태양을 공전하는 두 개의 행성이 너무 뜨거워서 앨리스 박사에게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서로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우리 치료사는 마음을 더 쉽게 열 수 있도록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친절한 눈의 여성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후 두 분 모두의 기분이 어땠는지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녀는 마크가 먼저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말했지만 고통의 기류가 얽혀 배신당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날 보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 소피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말은 칼 같았지만 그것은 그의 진실이었다. 목에 걸린 덩이를 삼키고 죄책감에 빠져들고 꼼지락거리는 손에 내 눈을 고백해 아프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 난 되돌릴 수 없어. 앨리스 박사는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탐구하도록 격려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션은 강렬했습니다. 비난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집에 있는 우리 사이에 여전히 존재했던 깊은 사랑의 고백과 일별 분위기가 천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불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꿈이 우리 시대의 세세한 세부 사항을 두려워하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서로를 재발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유난히 생생한 세션이 끝난 어느 날 저녁 마크는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저녁 식사를 요리했습니다. 부엌은 마늘과 허브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시 연결하려는 그의 노력의 실질적인 상징 나는 그가 부엌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초기 추억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친숙한 춤이었습니다. 사랑이 단순하고 부담이 없었을 때 이 냄새는 놀랍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내 아내를 구하려고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농담을 했지만 그의 눈에는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긴장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테이블 아래에 무릎을 스치며 먹으며 조심스러운 욕망으로 충전되어 의식의 불꽃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함께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를 통해 친밀한 발리트에서 감지된 우리의 움직임, 내 몸에 닿은 마크의 손이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머물렀다. 공기는 익숙한 열기로 딱딱거리며 겹겹이 쌓인 상처와 상처 아래 묻혀있던 열정을 상기시켜 주었다. 후회해 소피. 그는 내 목에 따뜻한 숨결을 속삭였다. 나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우리의 눈은 아주 연약한 순간에 고정되어 있었다. 뒤따른 키스는 처음에는 머뭇거렸고 몇 달간의 감정적 굶주림에서 태어난 배고픔으로 깊어졌다. 우리 몸은 서로가 서로 어울리는 것을 기억했다.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하모니에 우리는 부서졌다. 숨이 막혔다. 차가운 담요처럼 우릴 감싸던 우리 상황의 현실 욕망도 있었지만 두려움과 불안도 있었지. 괜찮을까? 마크가 물은 목소리 욕망과 걱정이 뒤섞인. 나는 심장이 뛰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동의한.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고 우리는 담요에 쌓인 소파에 앉아 이른 아침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매력과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적 혼란의 균형을 맞추는 섬세한 춤이었습니다. 우리가 거기 누워있는 동안 나는 치유의 길은 단지 용서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하나씩 다시 쌓고 서로를 더 깊고 심오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했지만 처음에는 이탈리아 이후로 나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마어과 나 사이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몇 주 후에 우리가 서로 다시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앨리스 박사와의 각 치료 세션마다 우리 관계의 순수하고 부드러운 기초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그리움의 또 다른 층을 벗겨내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에 남아있는 깊은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우리가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우리 주위에 고치를 만들었습니다. 마크는 그의 목소리가 물든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몇 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소피는 그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는 벽난로에서 춤추는 불꽃을 바라보며 시선을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가끔 입힌 상처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너에게서 그리워했던 내 외로움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런 존재야. 마크는 복잡한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 나는 일에 너무 열중해서 그게 뭔지도 잊어버렸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담긴 정직함이 우리 사이의 간격을 메워주었습니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내 손이 그를 찾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나 사업가뿐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여자 소피가 우리가 되는 방법도 잊어버렸습니다. 대화는 이른 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각각의 고백과 기억은 우리가 공유한 삶의 테피스트리를 엮었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울었고 시계가 자정에 이르렀을 때 마크가 일어나 나를 향해 손을 뻗었을 때 오랜만에 우리는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춤을 춰라. 소피는 거실에서 비를 맞으며 음악을 틀고 있다. 우리는 그의 팔로 나를 감싸 안고 춤을 췄다. 한때 우리 사이에서 너무 밝게 타오르던 불꽃을 되살리며 그 근접성이 우리 몸을 전율케 하여 다음과 같은 리듬으로 함께 움직였다. 우리 사랑만큼 오래됐어. 나는 그의 눈을 올려다보며 내가 사랑에 빠진 남자를 보았고 내가 상처 준 남자와 우리를 재건하기 위해 싸우고 있던 남자도 보았다. 모든 것에 대해 너무 미안해서 속삭였다. 눈물이 내 눈에 맴돌았다. 그는 부드러운 키스로 나를 침묵시켰지만 최근 우리 상호작용의 표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과에 연연하지 말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키스가 세상의 나머지 부분을 더 깊게 만들면서 우리는 멀어졌습니다. 더 이상 배신과 방치로 상처받은 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마크와 소피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었던 열기와 배고픔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우리의 춤은 우리를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연결의 강렬함이 모든 접촉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모든 키스는 우리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헌신, 우리 몸의 친숙함과 새로운 긴급함이 합쳐졌습니다. 치유를 주장하고 나중에 치유되어야 한다는 절실한 욕구, 서로의 품에 누워 우리 여행의 현실이 나를 덮쳤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왔지만 여전히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마억스 임브레이스에서 나는 희망과 사랑의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그의 가슴에 부드럽게 패턴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내 이마에 키스하는데 동의했지만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표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잠에 들면서 나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치유로 가는 길은 길고 구불구불할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한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은 마크와 나 사이의 친밀감은 과거 우리 집의 상처를 달래는 향유와 같았습니다. 조용한 전장이 속삭이는 비밀과 공유된 웃음으로 윙윙거리기 시작했지만 이삭트는 희망 아래에는 배신의 상처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크의 방치는 어느 날 저녁 우리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여전히 필요한 작업을 조용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장난스러운 음식 싸움이 터졌습니다. 흐름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털었고 토마토 소스가 번져 웃음과 혼돈 속에서 우리의 얼굴을 장식했습니다. 우리는 평온한 커플이었던 마크가 부엌에서 나를 쫓아다녔다. 그의 눈에는 장난스러운 빛이 돌았다. 그가 놀렸던 톰슨 부인은 마침내 나를 그의 팔로 잡았다. 그의 몸이 내 몸을 누르는 순간의 자발성이 다시 불타올랐다. 흐릿해진 줄 알았던 불꽃, 내가 이제 내 목소리에 답했다. 음탕한 속삭임, 우리의 장난스런 농담은 깊은 정열의 키스로 바뀌었다. 우리 몸은 마치 구멍의 두 부분인 것처럼 녹아내렸다. 우리는 흔적을 남기고 거실로 이동했다. 우리가 지나간 옷가각은 우리가 흘리고 있던 장벽의 상징을 버렸습니다. 우리의 포옹의 열기 속에서 바깥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유대를 재확인하기 위해 연결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은 바로 지금 여기뿐입니다. 손길은 그 자체로 용서에 대한 갈망과 육체적 욕망을 뛰어넘는 배고픔을 말하는 언어였어. 나중에는 서로의 품에 안겨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덮쳤어. 우리는 점점 나아지고 있어. 마크는 경이로움을 목소리로 말했어. 나는 미소 지었다.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우리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것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시 서로를 재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크는 내 머리 꼭대기에 키스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추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진실 역시 어렵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치유의 여정은 예상치 못한 변화와 숨겨진 함정으로 가득한 미로를 헤쳐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삶에 마오쩌둥의 존재의 유령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신뢰를 얻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결혼 생활을 재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치료 세션은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와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새로운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토요일, 오래된 사진 앨범을 들고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우리는 우리가 공유한 역사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심지어 각 사진은 과거로 향하는 관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한 여정을 상기시켜주고 마크가 신혼여행에서 우리 사진을 가리키며 말한 것을 기억하며 나는 웃었습니다. 기억 씁쓸하면서도 달콤했던 우리는 너무 어렸고 칼이었어. 하지만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이야.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굵어. 그는 나를 돌아보며 내 눈을 살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만큼 현명한가? 당신에게 합당한 남자. 그는 비가 내리는 동안 나를 부드러운 키스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느 쌀쌀한 저녁 우리가 벽난로 옆에 앉아있을 때 신뢰와 헌신의 시험을 앞두고 깜박이는 불꽃이 방 주위에 따뜻한 빛을 내뿜고 마크는 편안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소피 마티오와 함께 발견한 설렘을 그리워한 적이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힌트, 그 밑에 숨어있는 불안감. 나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감정의 소용돌이를 휘젓는 질문 스릴이 있었다. 예, 그러나 그것은 환상이었다. 진짜 흥분 깊은 의미가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 나는 그를
안심시키고 싶어 그의 손에 손을 뻗었습니다. 마크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한숨. 나는 아직도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취약성은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우리 둘 다 여전히 당신에게서 치유하고 있던 고통을 상기시켜줍니다. 마크, 나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여기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은 내가 있고 싶은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욕망을 탐구하면서 대화를 나누며 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공유할수록 우리 사이에 더 강한 유대감을 엮어주는 정서적 친밀감이 커졌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침대에 누웠을 때 마크의 손가락은 내 피부의 유휴 패턴을 따라가며 접촉할 때마다 욕망의 불꽃이 불붙었습니다. 사랑해요, 소피. 그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목의 곡선을 찾아. 그의 말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늘 흥미진진한 것을 탐색하는 손. 그의 몸의 윤곽이 보여져. 나는 도전과 초대를 한꺼번에 속삭였다. 이어진 춤은 시간만큼 오래되었지만 그 강렬함으로 새로워졌다. 키스할 때마다, 애무할 때마다 우리 사랑에 대한 재확인이었고 서로에게로 돌아가는 우리의 여정은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의심과 배신의 그림자는 여파 속에서 새로운 열정의 빛으로 가려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크의 목소리가 편안한 침묵을 깨기 전보다 더 강해지고 더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서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작, 서로에 대한 재다짐, 그 제안은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제안의 무게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았어. 그는 한쪽 팔꿈치로 기대어 내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 내 생각에 우리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여정을 인정하고 아이디어가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며 성장했습니다. 지나가는 순간마다 그래 하자, 새로운 일을 함께 시작하자. 우리는 간단하면서도 의미 있는 갱신 서약식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꽃 피웠음을 세상과 서로에게 선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역경에 직면하여 손을 잡고 서약을 반복했을 때 그 말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탄력성과 우리가 시련을 통해 맺은 깨지지 않는 유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서약을 봉인한 키스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우리를 분열시키겠다고 위협했던 도전에 대한 승리는 우리의 여정을 통해 사랑은 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화하는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에는 양육하는 이해와 때로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가장 심오한 열정은 열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이 아니라 폭풍을 이겨내고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마주하면서 더욱 강해진 사랑의 깊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로 묶어 가장 어두운 곳을 헤쳐나가는 등대 밤의 새날의 새벽, 우리의 서약을 갱신한 지 몇 달 후 가을의 선명한 색이 세상을 호박색과 금색 마크로 물들였고 나는 매일의 잔잔한 저류처럼 서로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편안한 리듬에 안착시켰습니다. 삶의 흐름. 그러나 그 표면 아래에는 무언의 진실이 우리 행복의 취약성을 말없이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상쾌한 저녁, 우리가 공원을 거닐던 어느 상쾌한 저녁,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들과 내 손은 친숙하면서도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점점 불안이 커져가는 마크. 나는 속삭임이 아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할까? 그 사람은 걷기를 멈추고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대게 온기가 가득 차 있었고 해독하기 어려운 감정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소피, 나는 나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의 인정의 솔직함이 내 심금을 울렸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크, 언제나 그렇겠지만 때로는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때 무언의 두려움이 이제 우리 사이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크와 부인할 수 없는 마크는 후회로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생각엔 우리는 고치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했는데 망가져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서로를 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의 마지막은 현실이 차갑게 튀는 것뿐 아니라 내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혼은 끝났지만 오랫동안 나를 규정했던 내 인생의 한 장을 끝내고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겁니까? 나는 쓴맛이 나는 말을 물었고 마크는 내 뺨에 흘러내린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내며 손가락을 내밀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피는 우리가 진실을 고치기 쉽지 않은 방식으로 그런 어파어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말이 내 안에 울려 퍼지면서 우리의 치유 여정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다양한 길을 밝혀주기도 했습니다. 바깥 공기는 상쾌했고 하늘은 맑고 푸른 마크가 마지막 상자를 차에 싣는 것을 도와줬어요. 우리는 진입로에 서 있었어요. 우리 사이에 무겁게 걸려있는 순간의 마지막 순간 언제나 사랑할 거예요. 소피 마크가 목소리를 두껍게 말했어요. 감동으로 그리고 난 항상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흐르는 눈물에 답했어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여운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삶의 작별을 곧 차를 몰고 가면서 나는 백미러에 비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우리 이별의 가슴 아픈 상징 우리 이야기는 우리가 한때 꿈꿔왔던 동화 같은 결말은 없었지만 그것은 사랑의 상실과 궁극적으로 성장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배신과 고통의 불길을 뚫고 우리의 길이 LED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면서 나는 때로 가장 심오한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장하도록 도전하고 인간 마음의 놀라운 회복력을 일깨워주는 엘프에 대해 가르쳐주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깊고 진실하게 사랑했고 그 사랑은 항상 우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여행